자, 이제 기술 창업 유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유형은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그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기준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업종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요. 업종. 그럼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조업, 또 음식업, 또 도소매업.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업종은 판매되는 제품에 따라 나눈다고 보시면 되죠. 상품에 따라서. 먹는 거 팔면 음식업, 그리고 뭐를 만들어내는 제품이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만들어내는 제품이 제조업, 그죠? 그리고 또 도소매업은 내 제품을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이제 업종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기에 따라서 분류도 할 수 있겠죠. 동기. 근데 가장 많은 거는 우리나라는 생계형 창업인데 이게 문제라 그랬어요. 생계형 창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창업.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이 바로 기회형 창업입니다. 기회형 창업. 그죠? 기회형 창업은 뭐예요? 예, 말 그대로 어떤 시장에 요런 니즈가 필요하구나. 아니면 이러이러한 제품이 없는데 시장에서 공급자가 공급을 안 하고 있어. 제품이 없어요. 서비스도 없고. 요럴 때 요런 거 하면은 좀 뭔가 고객들이 좋아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고 창업하는 거. 예, 이게 바로 동기형 창업이지. 동기에 따른 어떤 분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회형 창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창업 생태계가 건전해진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경을 중심으로는 뭐 이런 창업이 있겠죠. 예, 배경. 그러니까 창업 배경을 중심으로 내가 기술이 있어. 아니면 대학에서 기술을 이전해 주겠는데 또는 뭐 기업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내가 직장인인데 그 사내 직장인인데 나보고 한번 이걸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해보라고 동기부여를 해줘요. 요렇게 창업하는 게 바로 기술 창업이죠. 예. 그리고 경력형 창업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 생활을 20년 동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보통 군인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선생님으로 학교 선생님으로 계속 오래 있었으면 어, 뭐 이런 어떤 그 정부기관의 HRD라 그러죠. HRD 교육기관에 강사로 등록이 가능해요. 예, 그렇게 돼서 이런 경력을 가지고 예, 프리랜서라든가 창업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행정사 사무실을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취미형 창업.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보기엔 가장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미형 창업. 그렇죠. 내가 좋아서 그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 창업하는 거. 저도 예전에 꿈이요. 여행 디렉터였어요. 저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미지의 어떤 그 세계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곳을 계속 발굴해 가지고 여행 패키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래서 대신 여행사까지 차리려고 했고요. 예전에 뭐 작년까지 운영하던 회사는 국외 여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취미형 창업 전 제일 좋은 창업이라고 봐요. 여하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창업 기업의 유형 분류인데요. 이 표에 보시면 요런 거는 좀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벤처 창업과 기술 창업 똑같은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벤처 창업은 기술 기반이 아니에요. 기술을 전제로 하지 않죠. 뭐예요? 무조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그러니까 고위험이지만 성공하면 고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유통 서비스 분야까지 포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요즘에 뭐 그 자동차 택시 대신 나오는 거 있죠? 예, 공유 경제로 인해 가지고 택시 대신 뭐 카카오 택시도 있고요. 또 뭐 탈레인가? 뭐 하여튼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 어떤 그 기존의 서비스들을 모아서 플랫폼 사업이라 그러죠. 진짜 플랫폼 사업. 예, 이런 사업들
플랫폼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고수익 그리고 고위험 그런 쪽의 창업인데, 이런 걸 다 벤처 창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기술 기반이기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기술 창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술 아이템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 이게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술 벤처 창업이 뭐예요? 기술도 가지고 있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창업 형태를 기술 창업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 날 수 있죠. 벤처 창업의 정의는 뭐야? 예,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기술 보유 아니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기술 창업은 기술 보유가 가장 중요. 그 다음에 기술 벤처 창업은 기술 보유 플러스 하이 리스크 고위험 고수익, 요걸 같이 가지고 있는 거.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거는 뭐 특별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기술 창업의 창업의 유형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기술 창업은 그러면 어떻게 또 나눠질 수 있는지 기술 창업의 유형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태상으로는요, 형태로는 두 가지, 어떻게 해요? 1인 창업과 팀 창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다음 두 번째, 이거 어떻게 보면 참여자 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참여자 수. 그리고 또 형태로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법인, 개인 사업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특히 요 장에서는 1인 창조기업의 정의, 1인 창조기업의 정의, 이것도 꼭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어요. 주관식으로. 주관식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팀 창업은 어떤 건지 이건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기술 창업을 분류하면 요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어떻게? 제조업, 전문 서비스업, 지식 문화 사업,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조업은 알죠? 예, 당연히 기술 기반 창업은 제조업이죠. 근데 꼭 제조업이 아니고 전문 서비스업이 될 수도 있어요. 전문 서비스업이 뭐예요?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배우셨죠? 예를 들면 뭐 전문 셀러, 이거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제조업을 위해서 제품을 팔아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어필리에이터, 이런 게 다 뭐예요? 전문 서비스업 창업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식 문화 사업은 이건 이제 예를 들면 컨텐츠를 개발해서 뭐 요즘 많이 뜨죠. 그 웹툰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또는 블로그 아니면 유튜브 인플루언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인플루언서, 이런 것들이 다 지식 문화 사업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사업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은 이렇게 중견기업까지 성장이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기술 창업과 반대되는 말이 이제 일반 창업이고, 일반 창업은 기존에 있던 창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생계형 창업 또는 자영업,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술 창업 관련해서는요, 예전에는 이런 HP, 다 기술 기반 사업이고 하이테크 사업들이죠. 애플, MS,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구글 같은 이런 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창업한 지 20년도 안 됐어요. 그죠? 그리고 10년 내 자산 1조 이상이 된 무슨 기업들이에요? 유니콘 기업들입니다. 이래서 이제 기술 창업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주로 이런 창업들은 요 밑에 나와 있겠지만, 보여드릴까요? 요 밑에 나오지만 어때요? 예, 이런 쪽에 다 속하죠. 요 위쪽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은 파급 효과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파급 효과가 있는 주로 요런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HP 또 구글 이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기술 창업이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 투자된 돈이 빠른 시간에 급성장하다 보니까 엑싯이라고 표현합니다. 엑싯. 투자자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엑싯. 자기가 투자했던 돈을 빨리 탈출시키는 거야. 그죠? 예, 이런 엑싯이 그러니까 회수가 빨리빨리 될 수가 있으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기술 창업이 어느 쪽으로 많이 가냐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소호용 창업으로 많이 가요. 소호용 창업. 이런 소호 창업이라든가 아니면 소셜 창업들을 많이 갑니다. 이런 창업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빅 아이디어들이 감소를 하고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호 창업, 1인 창업들은 보통 어떤 거예요? 뭐 저희도 지금 하고 있지만 뭐 셀러라든가 아니면 어필리에이터 이런 쪽은요. 커봤자 자기만 돈 벌면 되죠. 그러니까 창업자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돈을 벌 수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한 연봉 1억 정도 하면 많은 버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1인 창업자들한테 만약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회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죠. 예. 왜냐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사회에 미치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그러면 플랫폼 사업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보통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는 높지만 이것도 경제적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인력 충원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죠. 인력 충원이라든가 아니면 매출이 증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에 어떤 이런 혁신적인 기술 벤처 기업들과는 달리 그렇게 급작스럽게 일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많이 키우지도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창업 시장의 딜레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대기업이 아닌 소수의 기업들이 전체 시장을 분할해서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어떤 창업 생태계가 나타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여튼 이렇게 유형을 개인별 그 창업자의 기준으로 해서 한번 또 나눠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와 있는 기술 창업의 발전 단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제 생각에는 한 두세 문제씩은 꼭 나오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면 뭐 그 웹스터의 발전 단계는 어떤지, 그리고 또 카잔, 지안 앤 두라진의 발전 단계는 어떤지. 그러니까 기술 창업의 발전 단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런카 앤드 영의 발전 단계. 영은 참 유명한 사람이다. 창업학 관련해서 기술 창업 관련돼서 그 영의 발전 단계. 또 있죠. 여긴 씨앗 단계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요. 반델반 등의 분류해가지고 또 발전 단계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뭐 반데벤의 기술 창업 발전 단계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여하튼 여러분들 이런 관련된 이론들은 이제는 외우셔야 돼요. 여기는 다.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제목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뒤에 나와 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기술 창업의 성공 요인 관련된 부분도 함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 과정은 기술 창업과 지식생산이라는 과정은 창업 보육 전문 매니저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한 자격증 준비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설명드리는 거는 간략간략하게 핵심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맞춰 가지고 본 교재를 보시고 시험 문제들, 그러니까 기출 문제들
보면 오늘 배우신 내용들도요. 책 페이지로 보시면 몇 페이지일까요? 기술 정비 1점 단계 좋습니다. 그렇죠. 이번 시간에 배우신 내용들 보면 여기 책의 39페이지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기출 문제도 한 번씩 풀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거를 중요하게 이 문제에서 다루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복습을 해 주신다면 아마 학기 말 정도 돼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창업보유 전문 매니저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요. 예, 또 다음 주에, 맞다, 다음 주가 아니죠. 예, 제가 공지사항에도 올려놨지만 4월 11일 토요일날 한 3시경에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으로 만나 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려고 그러는데요. 뭐 필요한 준비물은 특별히 없습니다. 뭐 이렇게 컴퓨터로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하신다 그러려면 웹캠이 달려있는 노트북 정도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게 없으셔도 그냥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계셔도 충분히 저하고 함께 이야기를, 학습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실 겁니다. 여하튼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여러분들하고 직접 대면 교육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